이렇게 키로의 스펙 모드를 사용하니까 한 번에 모든 과정을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획 단계부터 같이 수립해 가면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태스크 등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AI 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커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존에서 최근에 키로라고 하는 이 커서를 겨냥한 듯한 비슷한 AI 코딩 프로그램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보기 기간이라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누구나 무려 소넷 4 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서 빨리 무료로 사용해 보시죠. 자, 키로를 설치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채팅창에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커서랑 똑같은 바이브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키로만의 특성을 가진 스펙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브 모드는 그냥 이야기하면 바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존의 커서와 유사한 구조고요. 스펙 모드는 일단 채팅을 쳐도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로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기존의 바이브 모드를 사용해 볼게요. 썸네일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사진을 첨부하고 제목을 입력하면 사진에 제목이 입혀진 사진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키로가 생각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몇 줄이냐? 한 150줄 정도 되는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커서랑 다른 점은 여기서 억셉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억셉트가 되고 내가 싫으면 이 리버트를 눌러서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를 실행을 해볼까요? U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라는 것이 나오네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제목은 썸네일 테스트라고 한국어로 입력하고 폰트는 100, 텍스트 중앙. 생성을 누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이 오류 메시지를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에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물음표 한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정을 해줍니다. 자, 수정을 해줬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실행됐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썸네일 테스트, 폰트는 100, 중앙, 썸네일 생성, 그리고 사진에다가 테스트 이미지 썸네일 했더니 바로 저장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사진을 열어볼까요? 요거거든요. 열어보면 썸네일 테스트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랑 유사하게 잘 만들어주긴 해요. 지금 이 썸네일 생성기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물을 봐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코드가 짧아서 그렇지 나중에 수천 줄 정도 되는 코드가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아주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대화창을 열고 바이브 모드가 아닌 스펙 모드를 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복사해서 이 채팅창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엔터를 쳐볼게요.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요. 키로는 제일 먼저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그 요구사항은 이 .키로라는 폴더 안에 requirements md라는 파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요구사항 문서를 만듭니다. 자, 요구사항 문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썸네일 생성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목을 입력하면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드해서 새로운 썸네일 이미지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요구사항 1, 그리고 승인 기준, 요구사항 2, 승인 기준. 이것도 굉장히 프로그래머답게 when,
사용자가 제목 입력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때 then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에 텍스트를 표시해야 된다. 아까는 없었던 미리 보기 텍스트를 표시하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제목이 비어 있으면 시스템은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된다. 그치,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경고를 표시하는 게 맞겠지. 제목이 너무 길면은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줄바꿈도 해야 된다. 굉장히 좀 디테일해지죠. 이 요구사항 문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상할 수가 있고, 이걸 봤을 때 내가 원했던 거랑 조금 달라 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을 제가 수정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스펙이라고 해서 썸네일 제너레이터라는 스펙이 있고, 첫 번째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게 되고, 두 번째는 디자인에 대한 것을 또 정리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태스크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리콰이어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키로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요구사항이 괜찮아 보이나요? 그렇다면 디자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Move to Design 페이지라는 것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 요구사항 정의서를 토대로 이제 디자인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디자인 문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디자인 문서를 살펴보면은 이 썸네일 생성 프로그램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다. 티킨터랑 이런 걸 쓰는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나오고요. 기술 스택은 이렇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런 기술적인 것 이외에 좀 디자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썸네일 생성기가 있고, 왼쪽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저장하기 버튼이 생길 거다. 이미지 미리 보기 영역이 있고, 제목을 입력하고 크기, 색상,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는 것을 프로그램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저장하기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요거는 왼쪽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기존의 바이브 모드와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봤다면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 리스트를 만드는 구현 계획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tasks.md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번에 코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태스크를 쪼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태스크 리스트가 작성이 됐어요. 구현 계획이라고 하면서 1번에는 프로젝트 구조 및 의존성 설정, 태스크 2, 데이터 모델 및 유틸리스 클래스 구현, 그 다음 이렇게 태스크가 쭉 엄청나게 여러 개로 쪼개져서 나와졌죠. 마지막으로 작업 계획이 괜찮아 보이나요? 라고 하면은 Finalize Task List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개발 준비가 이제서야 끝나게 됩니다. 사실 기존의 바이브 모드는 그냥 만들어줘 하면 뚝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지만, 이 스펙 모드는 사실은 조금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이 스펙이 완성됐다라고 하고요. 이걸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 태스크 MD에서 각 작업 항목 옆에 스타트 태스크를 누르면은 해당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이거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거까지 순서대로 다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요거를 하나씩 사람이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브 모드를 이용해서 AI한테 모든 과정을 다 넘기면은 코드는 완성될지언정 실행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태스크를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태스크를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태스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면서 첫 번째 태스크를 읽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각 태스크의 내용이 있고, 이 태스크는 리콰이어먼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생성하고, 각 디렉토리 구조를 설정하고 메인 모듈 파일을 생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태스크가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태스크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태스크 실행을 하니까 2번, 2-1번, 2-2번까지 3개의 태스크를 한 번에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단계까지 왔는데 4단계가 이 GUI랑 기본 구조, 레이아웃 구현하는 거거든요. 5단계부터는 이제 파일 선택이나 이미지 로드하는 것도 구현을 할 건데 현재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미리 보기 기능 같은 것들이 레이아웃만 잡혀있는, 하지만 아직 이미지 선택이나 저장하기 뭐 이런 기능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좀 중간 과정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5단계가 완성되었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 선택 기능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죠. 저장하기. 썸네일을 미리 보기가 된다. 이렇게 썸네일 미리 보기가 되는 부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자, 이제 6단계를 실행을 해보죠. 실제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몇 개는 그냥 건너뛰기도 해서 뭐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진을 선택했다면 텍스트로 임자동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크기를 한 100 바꾸면 크게 되기도 하고요. 색상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바뀌고, 위치도 뭐 상단, 하단 이렇게 바뀌죠. 이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여기에 뭐 크기를 꽉 맞게 해달라던가 이런 줄바꿈 같은 기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줄바꿈 기능도 필요하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서에다가 썸네일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열어보면은 이렇게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로의 스펙 모드를 사용하니까 한 번에 모든 과정을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획 단계부터 같이 수립해 가면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태스크 등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 외에도 키로에서 내세우고 있는 스펙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훅이라던가 에이전트 스티어링, 뭐 MCP 서버 등등 더 파워풀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동